희소돌기아교 세포, 당신의 뇌 속에 숨겨진 특별한 세포,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비밀.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일하는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뇌의 숨은 기적을 만나보세요. 희소돌기아교 세포란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세포로 뇌와 척수에서 신경세포 뉴런의 축삭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중추신경계 구성원인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신경교 세포의 일종으로 뇌와 척수에 분포합니다. 둘째, 영어 명칭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로 과학 논문이나 의학 자료에서 이 용어로 언급됩니다. 셋째,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핵심 기능은 축삭을 지지하고 절연하여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 이름의 유래는 뭘까요? 희소돌기아교 세포라는 이름은 그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면 이 세포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올리고는 그리스어 어원으로 소수 또는 적은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 덴드로는 그리스어에서 나무 또는 가지를 뜻하며 세포의 가지 모양 돌기를 나타냅니다. 셋째, 사이트는 그리스어 어원으로 세포를 의미합니다. 생물학에서 세포 이름의 전미사로 자주 사용됩니다. 결합하면 적은 가지를 가진 세포라는 의미가 되며 이는 이 세포의 독특한 형태학적 특징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구조적 특징은 다중돌기, 세포질 특성, 핵 형태에 있습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독특한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신경교 세포들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그들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다중돌기에 대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가지, 즉 돌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돌기들은 주변 신경세포의 축삭에 연결됩니다. 둘째,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세포질 특성입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소량의 호상구성 세포질을 가지고 있어 특수 염색 시 핑크색 또는 붉은색으로 관찰됩니다. 셋째,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핵 형태입니다. 핵은 작고 둥근 모양의 핵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주요 기능은 미엘린 수초 형성입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엘린 수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경계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첫째, 미엘린의 구성입니다. 미엘린은 지질 80%, 단백질 20%로 구성된 지방질 물질입니다. 이 특수한 구성은 전기신호의 절연에 이상적입니다. 둘째, 수초화 과정입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돌기가 신경세포의 축삭을 여러 겹으로 감싸며 미엘린 수초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을 수초화라고 합니다. 셋째,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절연체 역할입니다. 형성된 미엘린 수초는 축삭 주위를 둘러싸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하며 신경신호의 누출을 방지합니다. 신경신호의 고속 전달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엘린 수초는 단순한 보호층이 아닌 정보 전달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구조입니다. 첫째, 미엘린이 없는 축삭에서는 신경신호가 천천히 전달되며 에너지 소모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전달 속도는 초당 약 0.5에서 2m입니다. 둘째, 미엘린화된 축삭 즉 미엘린 수초로 둘러싸인 축삭에서는 도약 전도가 일어나 신호 전달 속도가 50배까지 증가합니다. 미엘린화된 축삭에서의 전달 속도는 초당 약 70에서 120m입니다. 셋째, 뇌기능 향상의 경우 빠른 신호 전달은 뇌와 척수의 정보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복잡한 인지 기능과 운동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슈반세포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엘린을 형성하는 세포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각각 다릅니다. 두 세포 유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신경계 질환의 이해에 중요합니다. 먼저 희소돌기아교 세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에 분포합니다. 둘째,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여러 축삭의 미엘린 수초를 형성합니다. 셋째,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최대 50개 축삭의 수초를 제공합니다. 넷째,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재생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슈반세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슈반세포는 말초신경계에 분포합니다. 둘째, 슈반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축삭에만 미엘린 수초를 형성합니다. 셋째, 슈반세포는 1대1 관계를 유지합니다. 넷째, 슈반세포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생 능력을 보유합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 하나의 세포가 가진 능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놀라운 효율성을 가진 세포입니다. 하나의 작은 세포가 어떻게 여러 신경세포를 지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희소돌기아교 세포 하나가 지원 가능한 축삭의 수는 몇 개일까요? 한 개의 희소돌기아교 세포가
최대 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경세포 축삭에 미엘린 수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균 분절 길이는 얼마일까요? 각 미엘린 분절 즉 인터노드의 평균 길이는 약 1마이크로미터로 축삭 전체에 여러 분절이 연속적으로 배치됩니다. 셋째, 미엘린 층수는 몇 개일까요? 하나의 미엘린 수초는 세포막이 축삭을 둘러싸며 형성된 15 내지 30개의 층으로 구성됩니다. 희소돌기하교 전구세포, 즉 OP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의 발달과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희소돌기하교 전구세포, OP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OPC는 미성숙 상태입니다. OPC는 다분화능을 가진 전구세포로 성체 뇌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둘째, OPC는 분화 과정에 있습니다. 적절한 신호를 받으면 성숙한 희소돌기하교 세포로 분화하여 미엘린을 생성합니다. 셋째, OPC는 재생 역할을 합니다. 신경 손상 후 손상된 미엘린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넷째, 이동 능력이 있습니다. 뇌 전체에 걸쳐 이동할 수 있어 필요한 부위에서 미엘린화를 촉진합니다. 수초 손실이 일어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엘린 수초가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다양한 신경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탈수초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첫째, 탈수초화 발생 과정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축삭을 둘러싼 미엘린 수초가 벗겨지거나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신경신호 전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둘째, 주요 질환으로는 다발성 경화증, 즉 MS와 길랑-바레증후군이 대표적인 탈수초성 질환입니다. 이 외에도 급성 파종 성뇌척수염, 즉 ADM, 진행다 초점백 질뇌병증, 즉 PML 등이 있습니다. 셋째, 증상으로는 운동장애, 감각이상, 시력 문제,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환과 손상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집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뭘까요?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탈수초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희소돌기하교 세포가 형성한 미엘린을 면역세포가 공격하여 발생합니다. 첫째,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35명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으며 북유럽과 북미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둘째, 질환자 성비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약 70%가 여성으로 호르몬이나 면역학적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질환자 연령대는 20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성인에게서 발병하며 이는 가장 생산적인 시기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면역세포가 미엘린을 외부 물질로 오인하여 공격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뇌와 척수의 다발성 병변, 즉 플라크가 형성되고 운동장애, 시력 문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길랑-바레증후군은 어떤 질환일까요? 길랑-바레증후군은 말초신경계의 급성 탈수초성 질환으로 면역 시스템이 말초신경의 미엘린 수초를 공격하여 발생합니다. 첫째, 길랑-바레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대부분 감염, 특히 캄필로박터 제준이 감염 후 1 내지 3주 내에 발생하며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신경 구조물을 잘못 공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주요 증상은 대칭적인 근력 약화와 저림이 발생하며 발과 다리에서 시작하여 상지로 진행하는 상행성 마비가 특징입니다. 심한 경우 호흡 근육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후는 대부분의 환자 약 80%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지만 회복 속도와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희소돌기하교 세포와 신경 회복에 대해 알아볼까요? 희소돌기하교 세포와 그 전구세포는 신경 손상 후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세포들의 치료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상 발생 단계로 다양한 원인, 즉 자가면역, 외상, 독소 등으로 미엘린 수초가 손상되어 신경신호 전달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둘째, OPC 활성화 단계로 손상 부위 주변의 희소돌기하교 전구세포, 즉 OPC가 활성화되어 손상 부위로 이동합니다. 셋째, 분화 및 미엘린화 단계로 OPC가 성숙한 희소돌기하교 세포로 분화하여 손상된 축삭에 새로운 미엘린 수초를 형성합니다. 넷째, 기능 회복 단계로 재수초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신경신호 전달이 회복되고 신경학적 기능이 개선됩니다. 전구세포를 활용한 치료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희소돌기하교 전구세포, 즉 OPC를 활용한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기존의 치료가 어려웠던 많은 신경계 질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첫째, 줄기세포 유래 OPC 연구입니다. 인간 유도 만능줄기세포, 즉 iPSC에서 OPC를 생산하여 탈수초성 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둘째, 세포 운명 전환 기술 연구입니다. 피부세포나 혈액세포를 직접 OPC로 전환시키는 세포 운명 전환, 셀페이트 컨버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셋째, 약물 개발 연구입니다. 내인성 OPC의 활성화와 분할을 촉진하는 약물을 개발하여 자연적인 재수초화를 증진시키는 전략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세포 이식 연구입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OPC를 손상된 중추신경계에 이식하여 미엘린 재생을 촉진하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종은 어떤 뇌종양일까요? 희소돌기아교 세포에서 유래한 뇌종양인 희소돌기아교 세포종은 신경교종의 한 유형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발생 빈도는 모든 뇌종양의 약 4 내지 5%를 차지하며 성인 신경교종 중에서는 10 내지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로 30 내지 50대에 발생합니다. 둘째, 달걀 프라이 세포는 현미경으로 관찰 시 종양세포가 둥근 핵 주위에 투명한 세포질이 있어 마치 달걀 프라이처럼 보이는 독특한 형태학적 특징을 보입니다. 셋째, 유전적 특징은 1P19Q 염색체 공동결실이 특징적이며 이는 진단과 예후 예측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진단과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종의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진단 방법은 MRI와 CT스캔으로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지만 최종 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분자유전학적 검사로 1P19Q 공동결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술적 치료는 가능한 한 많은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나 뇌 실질을 침투하는 특성 때문에 완전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적으로 중요한 뇌 영역에 위치한 경우 제한적 절제가 시행됩니다. 셋째, 방사선 및 화학요법은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테모졸로마이드 같은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P19Q 공동결실이 있는 경우 화학요법에 더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최신 뇌종양 분류에 따르면 2021년 세계보건기구의 중추신경계 종양 분류 CNSO에서는 분자유전학적 특성이 진단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째, 통합 진단이 진행되는데 형태학적 특징과 분자유전학적 소견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진단 방식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더 정확한 진단과 예후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희소돌기아교 세포종 분류에 대해 CNSO에서는 희소돌기아교 세포종을 IDH 변이와 1P19Q 공동결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며 이에 따라 치료 방침과 예후가 달라집니다. 셋째, 등급 체계 변화에 대해 기존의 WHO 등급 2, 3 체계에서 벗어나 분자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등급 체계가 도입되어 더 정확한 예후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경계 질환 치료의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일까요? 희소돌기아교 세포 관련 연구의 발전은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밀 진단의 경우 단일 세포 RNA 시퀀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다양한 아형을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표적 약물의 경우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생존과 분할을 촉진하는 특정 신호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이 개발 중입니다. 셋째, 유전자 치료의 경우 CRISPR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신경재생의 경우 손상된 신경을 재생하고 미엘린을 복원하는 바이오 소재와 성장인자 기반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공지능 활용의 경우 AI를 활용한 영상 분석으로 탈수초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반응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희소돌기아교 세포 연구 동향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희소돌기아교 세포 관련 연구에 집중하면서 획기적인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 유래 모델입니다. 환자의 세포에서 유도된 희소돌기아교 세포를 활용한 질환 모델링을 통해 맞춤형 치료법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환자 특이적 iPSC에서 분화된 희소돌기아교 세포는 개인화된 약물 반응 테스트에 활용됩니다. 둘째, 오가노이드 기술입니다. 뇌오가노이드, 즉 미니 뇌 기술을 통해 3차원 환경에서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발달과 기능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뇌 발달 장애와 탈수초성 질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임상시험 확대입니다.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 이식 치료의 임상시험이 다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 뇌졸중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에서 일부 환자의 신경기능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넷째, 국제협력 연구입니다.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희소돌기아교 세포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세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희소돌기하교 세포는 뇌의 숨은 영웅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희소돌기하교 세포. 이 작은 세포들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 감각, 움직임이 모두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엘린 수초를 형성하여 신경신호의 고속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세포들은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재생의학과 세포 치료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많은 신경계 질환들의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뇌 속의 작은 영웅, 희소돌기하교 세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여 신경과학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